통일교는 일본에서의 헌금 수익이 매년 수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거액이 한국으로 송금돼 쓰였을 거라는 의혹이 현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탈퇴한 일본인 200여 명은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으로 드러난 일본 내 통일교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통일교가 일본 신도들로부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거둬들인 돈은 3조 원에 달합니다. 공식 확인된 것만 매년 평균 409억엔, 우리 돈 3,800억 원이 넘습니다. 고액의 헌금이 대부분이었고 악령을 없애려면 특정 물건을 사야 한다는 영감 상법도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통일교를 탈퇴한 신도 200여 명은 6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고 최근 신자 자녀들도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통일교가 일본에서 거둔 거액의 헌금이 한국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日本の統一教会の内部資料から分かっているものがありまして、少なくとも毎年数百億円の日本から韓国への送金が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과 통일교 간의 유착이 수사로 연결되지 않고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측 수사를 통해 통일교의 행태가 밝혀지고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韓国の組織と日本の組織はどのような、そのあたり韓国だけではなくて、日本の組織を含めた実態解明っていうのを徹底的に行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와 관련 통일교 일본 교단 측은 한 총재의 구속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JTBC가 통일교 내부 회계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2022년 대선 직전 한학자 총재의 특별지시 프로젝트란 명목으로 100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도 같은 자료를 입수해 사용처를 추적 중입니다. 먼저 이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초, 통일교는 1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합니다. JTBC는 세계본부 지원 현황이란 제목의 통일교 내부 회계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로비를 총괄한 윤영호 씨가 본부장으로 있던 바로 그 세계본부입니다. 2022년 1월 24일 세계본부 산하 효정글로벌 통일재단에서 통일교 세계본부로 50억 원이 전달됐다고 돼 있습니다. 2021년 TPGC 특별 프로젝트비 1차라는 명목입니다. TP는 참 부모님의 영어 약자로 한학자 총재를 뜻합니다. 이틀 뒤인 1월 26일에도 2차 TPGC 특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49억 7,899만 원이 지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총재의 특별 지시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00억 원이 통일교 세계본부로 입금된 걸로 보이는 기록입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이 자금 추적을 한 결과 1월 24일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58억 원이 전달됐고 다음 날인 25일 역시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49억 7,899만 원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의 특별 지시로 자금 100억 원이 실제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억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JTBC에 불법한 목적으로 비자금 100억 원을 마련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2022년 대선 직전 통일교가 만든 100억 원의 행방이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호 씨는 특검에 아프리카 세네갈의 선거를 돕는 데 썼다고 진술했는데 구속되기 전 JTBC에는 다른 해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조성한 100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를 불러 캐물었습니다. 윤 씨는 아프리카 세네갈 선거 지원금 등으로 썼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세네갈에선 2022년 7월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구속 직전 JTBC와 통화에서 한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윤 씨는 취재진에게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보내려고 예산을 책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학자 총재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는 겁니다. 특검은 세네갈 등 해외 정치인의 선거를 돕는 데 썼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위한 대선 지원금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 재정국장 이모 씨가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 정원주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기도 한 이 씨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한 총재가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문자에 적었습니다. 특검은 100억이 조성돼 2022년 1월뿐 아니라 3월 대선 전후로 범위를 넓혀 통일교 산하 기관들 사이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00억 외에 추가로 정치 자금이 전달됐을 가능성까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통일교의 여러 기관 계좌가 이용돼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통해 확보한 30일 동안 대선 지원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이 통일교 내부 보고서에 등장했습니다. 시점은 2022년 대선 때이고 통일교 5개 지구장들이 한학자 총재에게 쓴 서신 보고에서입니다. 한 지구장은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이던 김 의원에게 통일교의 현안을 전달하며 후원금을 주었다고 적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대선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 통일교 5개 지구장들은 한학자 총재에게 서신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 총재의 지휘 덕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보고서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에 후원금을 전달한 경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지구장은 서신 보고에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을 당선시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로 신통일한국 환경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통일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치인을 물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며 여성 최초 경북도 당위원장으로 소개합니다. 지구장은 김 의원에게 1041개 읍면동 기반을 통한 협력을 지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서밋 책자, 한일해저터널 정책 제안서와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한 총재에게 보고한 겁니다. 또 강한 대한민국을 함께 세워가고 대선 후 긴밀한 협조를 갖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강조합니다. 김 의원은 대선 직후 윤석열 당선인의 특별 보좌역으로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별 핵심 인사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최근 각 지구장들을 소환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특정 정당이나 권력과 결탁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 측은 관련 입장을 묻는 JTBC 취재진 질문에 후원자 중 통일교가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2022년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뒤 통일교가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회에 자금을 할당한 내역도 파악됐습니다. 1지구부터 4지구는 4천, 5지구는 5천, 이렇게 총 2억 1천만 원을 나누어 후원한 정황을 특검이 수사 중입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특검은 지구장들이 작성한 참부모님 서신 보고 내용을 토대로 2022년 대선 일주일 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 특별 집회 이후 국민의힘에 대한 자금 지원이 본격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이 자리에서 통일교 주요 간부 120여 명에게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실제 이날 이후로 통일교 각 지구에서 국민의힘 시도당위원회로 후원금이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롯데호텔 특별 집회 이틀 뒤인 2022년 3월 4일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는 총무처장 조모 씨에게 문자로 긴급하게 선교 지원비가 나가야 한다고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1지구 4천, 2지구 4천, 3지구 4천, 4지구 4천, 5지구 5천, 전체 2억 1천이라며
전국 5개 지구별로 후원할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인 3월 8일 윤영호 당시 세계본부장은 조 씨에게 총 2억 1천만 원 사용됐나요라며 재차 확인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조 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이 같은 문자 내역을 확보한 특검은 한 총재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통일교 각 지구를 움직여 총 2억 1천만 원을 국민의힘 시도당에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이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특검은 한 총재가 구속된 만큼 대선 당시부터 이듬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르기까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2022년 대선 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도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그 즈음 통일교의 5개 지구장들은 한학자 총재에게 서신 보고를 올렸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진두지휘에서 하늘이 축복한 후보가 당선됐다. 최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내비게이션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3주가 지났을 때 김건희 씨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며 거듭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의 지역별 교단을 이끄는 5 지구장들이 대선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 한 총재에게 올린 참 부모님 서신 보고 문건입니다. A 지구장은 참 어머님께서 진두 지휘해 주셨기에 하늘이 축복한 후보가 당선이라고 했고, B 지구장은 최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주셔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 C 지구장은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선 결과 0.8% 차를 보며 깨우쳤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간 표차는 24만여 표로 득표율로는 0.7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런 박빙 승부에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지지해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는 보고를 올린 겁니다. 지구장들이 올린 보고에는 한 총재가 대선 일주일 전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주요 간부 120여 명을 모아 윤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A 지구장은 잠실 롯데호텔에서 주신 참 어머님 말씀 노트에 적어 2,300여 명 지구 공직자에게 전했다. 다음 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기자회견을 보았고 참 어머님의 축복을 받은 후보가 천운이 함께한다고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C 지구장은 대선 며칠 앞두고 긴급 내리신 하늘 명령을 활동 전선까지 하달해 신속하게 사명을 수행했다며 하나의 조직, 단결, 행동을 강조하며 식구들에게 전달했고 순종이라고 썼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보고가 한 총재의 정교 일치 이념에 따라 통일교 각 지구장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각 지구장들을 불러 한 총재의 지시가 어떻게 실현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